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와이마입니다. 네, 왕초보 테드 스터디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왕초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약간 미드도 잘 들리고 막 그러신 분들은 테드도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분석해가면서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듣기만 하면 귀가 뻥 뚫린다. 뭐 이런 매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건 아는 만큼 들린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미드나 테드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이렇게 슉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거를 제가 그 속도로 그냥 눈으로 읽는다고 봤을 때 그게 탁 느낌이 해석적으로 되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러면 그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결국에는 자기가 이거를 봤을 때 너무 쉽고 아는 문장이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본 그런 문장이어야지 그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a few years ago 이렇게 지나가요. a few years ago 이거를 연음처럼 하듯이 그리고 연음도 연음이지만 이거는 어떤 내용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서 형식적으로 붙는 그런 말들이죠. a few years ago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어를 하다 보면 a few years ago 이런 말은 사실 많이 보거든요. 책에서도 많이 보고 하다못해 그래머 책에서도 이런 건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익숙해지고 이걸 내가 많이 들어봐서 이런 어떤 단어가 조합된 구문 같은 것들이 많이 나한테 있을 때 그때 그게 그냥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그건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so I decided to 이것도 나는 결심해서 뭐뭐 하기로 이거를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아이들 책에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알고 저도 이거를 뱉을 수가 있고 너무 쉽게 나만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 뭐 the idea is 뭐 pretty simple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다 문장이 간단하고 우리가 빤히 아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잘 들린다 이런 거죠. 근데 뭐안 들리는 건 뭐냐? 약간 긴 문장. 긴 문장은 뭔가 부연 설명도 많이 있고요. 긴 문장이 또 안 들리는 이유는 원어민들은 우리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원어민들은 이게 항상 많이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한 번만 들이쉬고 그냥 슉 뱉어요. 예를 들면 한 번 숨을 이렇게 들이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숨을 안 쉬고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뱉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이거 다 하나씩 다 읽는단 말이야. So I decided to follow in the 이렇게 다 읽으면 에너지를 저희는 다 쓰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에.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 숨 참고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숨을 한 번에 쉬어서 여기까지 가긴 가는데 그 대신에 약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살릴 거면 살려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단어는 t로 끝나서 원래는 felt 이렇게 t로 뱉으면서 지금 저랑 알파벳 스터디부터 하신 분들은 이 음가가 뭔지 아실 거예요. 물론 뭐 요즘에는 파닉스 이런 게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성인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냥 트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같은 트 이런 게 아니거든요. 트 이렇게 뱉는 소리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을을 붙여서 표현한단 말이죠. felt 이렇게. 그러면 벌써 원래는 felt 이렇게 한 글자로 끝나야 되거든요. felt. 근데 여기는 felt 이러면 두 글자잖아요. 그럼 벌써 늘어진 거예요. 을을 붙여버리면 그 다음 단어랑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felt 이게 한 글자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felt like 그럼 이것도 like가 아니라 felt like 이것도 한 글자예요. like 그 다음에 I잖아요. felt like I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힘을 안 주고 그냥 흘리듯이 말해요. I felt like I was stuck was s 그다음 여기 stuck was잖아요. 사실 즈랑 스는 비슷한 계열이라서 was stuck 이렇게 하는 거 was stuck 이렇게 하는 김에 같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was stuck in a rut 이렇게 was stuck in a rut 인어 이런 거에는 힘을 아주 빼듯이 그냥 이렇게 흘려서 말하듯이 흐느적거리듯이 그냥 was도 마찬가지, I도 마찬가지, like도 마찬가지.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이런 식으로 이 박자가 있어요. I felt like I was stuck in a rut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그 원어민이 말할 때도 고개를 약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한다든가 아니면은 손을 활용해서 말한다든가 하다못해 눈썹을 약간 올리면서 말한다든가 그 부분은 약간 자기들도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그 박자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딱 읽었을 때 해석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다음 달에 아마 그래머 인지 스터디를 다시 할 것 같거든요.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뭐 하나만 하면 어떤 거 할래? 라고 하면은 정말 저는 이거 정말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그래머만 배우고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 어학원 다녀보니까 베이직 그래머인 유저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당연하게 이거를 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IELTS, 토익, 토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한 그래머 책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장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비동사부터 시작해요. 베이직이기 때문에 am, is, are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기본적인 문장들이 있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My name is Lisa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외국에서 쓰는 그 표현이 담고 있을지 그게 궁금했는데 담고 있어요. 이것만 다 해도 기본적인 문장 만들기는 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에 스터디 할 때는 그 자료를 제가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 드렸어요. 이게 양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am, is, are 이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더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스터디원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들면서 또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공부가 됐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 3개, 5개 이 정도만 단원마다 뽑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녹음하는 거를 또 했었어요. 스터디를 또 그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 단계까지 이 다음 단계까지 그걸 다 이제 하고 갔는데 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토론을 하거나 선생님한테 어떤 문장을 이제 얘기하거나 토론을 진짜 많이 했어요. 주제가 하루에 20개 정도 됐었고 진짜 그거는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했던 거 찾아보시면은 진짜 놀라실 거예요. 되게 공부량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예약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도 진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단어 이게 평서문들 이런 단순한 문장들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지 의문문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고 현재 진행을 물어볼 땐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동사 그걸 과거로 말할 때 그리고 그걸 질문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만 그러니까 뭐 디드로 어떻게 물어보는지 이런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다 한 번씩 하고 가셔도 해외에서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이제 왕초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문장을 아까 제가 정리했던 것처럼 나만의 문장을 좀 정리해서 그것만 입에 딱 붙게 만드셔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하루치 분량인데 이거 여기가 좀 길잖아요.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 뭐 이것까지 막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 한다 해서 이거를 밖에 나가서 쓸 일도 없습니다. 뭐 it turns out 이런 거는 나오죠.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문장을 제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날 배운 것을 이렇게 뭐 필사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나는 약간 이거랑 여기 들어간 표현이나 단어를 좀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하시겠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이제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보컬을 찾아보실 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랑 그게 문장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종이만 인증을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녹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똑같이 우리가 이 외국인이 된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내가 변형된 거를 내가 변형시킨 거를 녹음하겠다 이것도 좋고 아니면 이 중에서 조금 자신 있는 문장 있잖아요. 좀 쉬운 거 아니면 이게 너무 길면 여기서 불필요한 건 좀 빼도 되죠. 여기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거 빼면 되죠. 이런 거를 좀 빼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다른 표현을 바꾸든가 나만의 어떤 걸 좀 만들어서 그거를 녹음하셔도 돼요.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뱉을 법한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왕초보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신청하신 이유나 어떤 걸 갖고 이제 얻어가고 싶으신지를 제가 여쭤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매일 인증 완주. 매일 영어 꾸준하게 하기. 뭐 이런 거. 꾸준한 듣기 효과. 뭐 이런 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증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거예요. 저도 관리하려면은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여기 답변 중에 하나 보시면 중간에 그만 안 두기. 안 그만두도록 관심 주세요. 관심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관심 드릴 거냐면 일단 좀 철저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5일치 이 종이를 5일치 5번 댓글을 주세요. 선생님 뭐 이거 뭐 이제 한 번에 올려서 글을 다섯 개 안 하고 한 번에 올려서 인스타 사진 5개 해서 올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댓글을 5번 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그냥
필사 3분짜리 필사 한 번 다 베끼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거 마음 먹고 하면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5일치 베끼는 데는. 그 공부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의미 없어요. 손만 아픈 거예요. 아무리 인증이 중요하다고 인증을 위한 인증을 하실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굳이 이렇게 습관 좀 잡아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같이 하는 건데 돈까지 내고 스터디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갈수록 의지가 약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루에 어떻게 인증해볼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한 달 동안 어차피 한 달은 막 영어가 확 성장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확 투입하지 않는 한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도 몰아서 하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5개를 다 하셨는지 5개의 댓글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 그 대신 월화수목금은 아니어도 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섞어서 하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다른 날 5일 동안 하셔라. 화수목금토 이렇게 그거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막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일요일 밤 12시에 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못 따셨으면 뭐 잠드셨거나 뭐 소용없어요. 그때 못 따셨으면은 인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세요. 차라리 토요일까지 하세요. 금요일날까지 해놓으셔도 좋죠. 아예 가볍게 미리미리 댓글 달아놓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건, 만약에 내가 다섯 번을 했어. 여기까지 잘했어. 근데 여기서 못했어. 나는 완주가 안 된 것 같아. 이미 끝난 것 같아. 쭉 끝나. 그럼 너무 아깝지 않나요? 완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약속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하기로 한 거는 스스로 지키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여기 셋째 주에 아예 전멸이에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단 한 개도 안 달렸다. 그런 분이면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그만둔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는 보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답변도 안 하시고 막 그렇다. 협조를 안 하신다. 카톡에서 소통 안 하시고 여기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타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한 달 짧은 단기간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좀 냉정하게 제가 강퇴 같은 거 좀 하더라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타 드리고 싶던 말들은 일단 첫 번째, 아는 만큼 들린다. 근데 듣다가 놓쳤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멍하는 거예요. 멍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듣다가 놓쳤어요. 그러면은 요만큼 놓쳤다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라도 들으세요. 그냥 무슨 단어를 말하는지 단어라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귀를 쫑긋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놓쳐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못 들었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듣는 그 연습. 중요한 동사라도 들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을 중에서도 제가 여기 참고 글에 써놓은 게 있는데 내용어, 기능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뜻이 중요한 것들은 길게 발음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듯이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더 안 들리는 경우가 미드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좌절을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외국인들도 지금 방금 지나간 그 문장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서로 막 왈가왈부를 해요. 자기들끼리 댓글 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뜻이었다. 근데 그게 어떤 뜻이었다 추측하는 배경이 소리로 분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황을 파악해요. 그 만약 드라마다 아니면 토크쇼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파악해서 얘가 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 어떤 배경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지, 그 소리만으로 분간이 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내가 소리 들었는데 못 듣고 지나갔어 이런 걸로 너무 속상하실 필요가 없다. 여기 리스닝 부분에 여기 빈칸 채우기 같은 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first라는 단어를 못 들은 채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빈칸 채우기 할 때도 이제 그게 소리로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여기 동사 부분이 있는데 s가 있으면은 여기는 3인칭 단수가 오겠죠. 아니면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거나 그런 식으로 유추해가지고 이 자리가 어떤 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지, 여기는 대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해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정리해서 그걸 요약해서 만드는 글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대리는 대로 쓰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아니면 영어 전문가들도 뭐 선생님들도 다 어떤 상황이나 못 들은 그 부분이 문법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유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기능어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너무 대충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대충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이런 대충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긴 문장을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브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려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를 정성껏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I decided to follow 여기 I decided to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하거나 항상 쓰는 말들은 좀 이렇게 슉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제 천천히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좀 길게 발음하고, 그런 식으로 길게 발음하는지 여부는 0.75배속 그걸로 하면은 조금 느껴져요. 약간 밀어내듯이 발음하고 있구나. to add 이렇게 to 이런 거는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전치사 짧게 한다고 했잖아요. 원이드 이런 식으로 to도 되게 짧게 아주 노력 없이 말을 해요. 그냥 흘리듯이. 그래서 얘들이 빠르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서 빠르게 듣기 어렵다. 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다. 우리가 문장의 어떤 그런 구성을 알거나 어떤 많이 쓰는 말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은 베이직 그래머 유즈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많이 통으로 이제 어떤 표현 같은 거를 계속 몇 개 알면 계속 그걸 써먹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do you know 뭐뭐뭐뭐 이렇게 너 그거 알아? 뭐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do you know 뭐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ever been to 내 것이 많이 생길수록 그게 다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수록 상대방 말이 잘 들리고, 약간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1번 아는 만큼 들린다. 2번 너무 빠르고 그러면 어떤 걸 강조하는지도 잘 모르겠으면 0.7배속으로 들어서 어떤 단어를 빨리 대충 얘기하고 스킵해버리는지 그 부분을 파악한다. 그리고 3번 천천히 들어서 리듬, 억양, 박자를 맞춰서 말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본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익숙해지면 제 속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문장으로 좀 바꿔보고. 진짜 왕초보를 탈출하는 방식은 나만의 문장 만들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는 이게 너무 도움이 많이 받았다. 이런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로 간단한 문장, 나만의 문장을 여기다 표현해놓고 이거를 녹음을 했던 거. 그런 식으로 테드도 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나 어휘를 좀 사용해서 만들면 되고, 영작을 많이 못 하시겠으면 네이버 영어 사전 들어가셔서 그 단어를 쳐서 거기 나오는 문장을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AI한테 물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written, ask up 이런 거 제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거 평상시에 이것저것 다 물어볼 때 편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를 쓰시고 비스톡 이너 러트를 사용해서 나는 나의 직장 생활이 틀에 박힌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해. 이것을 영어로 써줘.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써서 물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영작을 좀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나만의 문장을 찾으셔도 돼요. 좀 쉬운 걸로 구성된 나만의 문장을 만드시는 거죠. 너 어떻게 하다가 영어 선생님이 됐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실제로 이 말을 외국에 썼거든요. 나 뭐 원래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좀 보링 너무 지루해가지고 좀 재밌는 걸 찾다가 이제 아이를 가르치다가 선생님이 됐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에, 나의 어떤 얘기나 내 경험, 내 인생, 내 생각 이런 거랑 관련 있는 문장을 좀 찾아보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나만의 문장을 만드셔서 그걸 녹음하셔야 이제 앵무새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닌 기억에 남고 또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문구가, 그 구절이. 그래서 그거 나만의 표현을 최대한 많이 만드세요. 그럼 해외 갔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까 이 맥컷 아저씨처럼 이렇게 막 유창하게 못하겠죠. 아무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떤 소셜 모임에서 미국인들도 많이 만났고 했는데 영어권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떠듬떠듬 이거 말했다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또 그에 맞춰서 조금 배려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주제가 없고 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 나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뭔가 문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진짜 뭐 어디 식당 가서 뭐 이렇게 돈 쓰는 영어는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주문하고 이런 건 하실 수 있겠지만, 친구를 사귄다든가 오랜 동안 시간을 계속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서로 얘기를 나눈다든가 이런 기회는 없으시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약간 중급 이상이라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줄 알고 그렇고 듣는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제가 이 부분 쓴 것처럼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했고 어떤 부분을 죽였는지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서 어디에서 숨을 쉬었는지, 숨을 안 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지간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서 말을 했는지, 한 호흡으로 뱉은 건지 그런 거 다 체크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저도 한번 그걸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거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박한 유형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원어민처럼 막 말을 잘하면 이제 듣는 사람은 이해하겠지 이러고 더 심하게 이제 얘기를 자기가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수업할 때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빠르게 얘기하시고 거의 막 이다도씨 수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계속 얘기하시는데 뭐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제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듣다가 놓쳤어요. 그럼 멍하거든요. 아까 뭐라고 하신 거지? 이런 사이에 지나가.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 들어야 돼요. 그냥 거기서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어떤 조별 수업을 하라고 한 건지 그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리슨 케어풀리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를 계속 그렇게 들으니까 사실 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들었을 때 익숙해지긴 했어요. 너무 적응이 안 됐는데 반에 바꿔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계속 들으니까 이제 선생님 스타일을 좀 알겠더라고요. 약간 중요한 얘기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못 들었다 해도 거기서부터 또 들으면 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도 이거 미리 좀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좀 안 들리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내내 들으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들린다 그러면은 영어 자막을 켜고 그 0.7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잘 들리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그 목표를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완벽하게 내가 이 아저씨랑 똑같이 쉐도잉을 하겠다? 할 수 있으시면은 해도 좋죠. 근데 중급 이상이시면은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초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문장, 단 한두 문장이더라도 그 만약에 좀 녹음하기 창피하신가요? 저도 영어 선생님 치고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요. 뭐 아이들에 대한 열정은 가득하고 하지만 뭐 고급 영어를 지금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아무래도 창피해도 뭐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해야죠. 뭐 부끄러워요. 거기 가서 뭐 해외에서도 잘 못해도 부끄럽죠. 근데 부끄러운데 어떡해요. 거기서 그래도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철판 깔았어요. 철판 깔고 원래 성격 자체도 부끄러움을 타요. 내향형인데 그냥 뭐 외국인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막 말 걸고 막 몇 시간 동안 떠들고 같이 막 친구 만들어 오고 뭐 기차 타서도 몇 시간 떠들고 그리고 어떤 소셜 모임 같은 난생 처음 보는 나라 사람들이랑도 다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소통이 잘 됐고 몇 시간 동안 잘 놀았어요. 재밌게. 그래서 부끄럽죠. 언제나 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실력보다도 더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생각하고 나 영어 못해서 막 이러면서 원어민한테 sorry, my English is really poor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은 그래도 문법도 좀 배우고 단어도 꽤 알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단어들은.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그러실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도 약간 그 발음이 맞는지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서 이번에 체크를 해보셔라. 왕초보시라면. felt 이게 아니고 felt. like가 아니고 like.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듣는 거. 저도 이제 애랑 처음에 파닉스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화이트, 색깔이 화이트, white.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애플.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왕초보시면 그런데 약간 포커싱을 좀 해보세요. 이번에 그 발음하는 거, 발음 음절수 이런 거 좀 포커싱 하셔가지고 나만의 목표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왕초보, 왕초보, 뭐 그냥 초보, 중급, 고급도 지금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창피할 거 없이 자기의 상황에서 맞는 목적을 정해서 가면 되고 녹음하는 거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냐?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 혼자만의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 자녀 이름 얼굴 뭐 다 공개되고 막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부끄러울 거 없어요. 만약에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뭐 잘 못하는 거 올리기 싫다. 그럼 카페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서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영어라는 것이 진짜 남의 언어이고 우리가 영어 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알파벳만 집에서 해주고 아이를 영어 학원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알파벳 음가만 하다가 한 줄 책짜리 하다가 두 줄, 세 줄, 네 줄, 지금은 이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원서를 같이 수업하기도 하고 아이도 같이 봐주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머 문법 책도 많이 내고 스터디도 많이 운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제가 좀 부족함을 느끼죠. 왜냐면 미드 같은 것도 잘 파악 못할 때도 있고 약간 뭐 자괴감 들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자격증 시험들은
패스 아니면 페일이거든요. 패스 아니면 페일. 뭐 통과하거나 합격, 불합격 이렇게 딱 나눠지는 부분들. 그럼 불합격이 되면 내가 아무리 한 점 차이로 떨어졌어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고시생인데 한 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거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잖아요. 진짜 내 노력을 계속 부어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 그런 게 있는데 영어는 다소 정직해요. 뭐가 정직하냐? 그 다소 의미가 많아요. 의미가 많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알파벳을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알파벳 음가를 알아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알파벳 음가를 알면 음가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읽지 않고 애플이라고 애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 영어를 완벽하게 할 줄 아냐? 그러면 아니죠 당연히. 완벽하게라는 기준도 모호하지만 근데 이걸 했을 때 적어도 어떤 단순한 어떤 문장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글로 생각했을 때 그걸 다 만들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0부터 100까지 있다고 했을 때 0이냐 100이냐 이게 아니고 0인 사람은 0인 사람 나름대로, 그 다음에 10인 사람은 10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를 한 사람은 만약에 해외에서 공부를 할 경우 또는 토플 시험 보거나 했을 때 어떤 중간 정도? 중간에서 약간 이렇게 중간 내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래머인 유즈 인터미디엇을 했다. 그러면 중급이나 중상, 어퍼 인터미디엇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게 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의 공부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그 단계로 올라와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그 단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렇게 딱 정직하게 이거 했으면 몇 단계 정도 나오고 저거 했으면 몇 단계 나오고 저 같은 경우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랑 소통은 잘한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제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거를 밖에서 그대로 해보고 다 먹히네, 이게 다 알아듣네,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 친구의 말도 원어민처럼 빠르게 막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또 다 듣고 그러다 보니 제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겨울에는 거의 원어민들이 가까운 친구들이랑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에 취직된 프로그래머 유럽인들인데 영어를 좀 잘했어요. 저희 같은 반 친구들이 영어 잘해가지고 거의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영어권 나라에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점수가 필요해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 역시도 그 정도 약간 성장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도 아직 스스로 또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러지만 그 저마다의 구간마다 의미는 다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고 그 구간마다도 뭐 0이냐 100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초보인데 왕초보가 됐어요. 왕초보가 초보가 됐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떨지 않을 수 있고 말을 섞어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영어 숙제를 뭐 중학교 때까지 봐주실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고 뭐 이런 이렇게 저마다의 다 의미 있는 구간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아직 이제 미국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저희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순서대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커리큘럼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뭐 영어 쪽으로 뭐 석사 박사를 따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한들 미국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정도는 제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에서 아이랑 영어로 말할 수 있고 그런 데에서 약간 저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쓸 데가 없지만 저희 아이도 지금 영어 쓸 데가 없지만 학원 안 다니고 있으니까 저랑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영어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서 막 영어 원어민이랑 막 얘기를 하고 오면은 집에서도 이렇게 뭔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영어로 말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좀 받쳐주면 그냥 그런 거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것만 할 줄 아셔도 서로 핑퐁이 될 텐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아이는 집에서 영어를 입을 열고 싶지가 않죠. 밖에서 배웠어도.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아이가 있는 집들은 엄마가 하는 게 더 의미가 더 많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배운다. 성실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책 봐라, 공부해라, 뭐 열심히 해라, 뭐든지 끈기 있게 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엄마가 하는 그대로 아이가 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모님이 아니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영어 친구를 사귀고 이런 거에서 약간 동기부여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젊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녀온 것처럼 어학원을 한번 다녀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한 번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학원을 다녔고 또 한 번은 유럽에 있는 모터 학원 다녔는데 둘이 정말 다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해드릴게요. 겐톡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스터디 전원 완주를 꿈꾸며 부끄러워도 그냥 철판 한번 깔아보기로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저도 이게 정말 너무 안 돼가지고 혼자 하는 방법 다 알고 저도 다 아는데 영어 인풋이 있다가 끊겨가지고 저도 약간 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